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버튼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이제 자동차가 주행할 때 버튼을 누르시면 작동을 하시게 되고, 만약 5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크루즈 컨트롤이 달리고 있는 속도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가운데 버튼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된 다음에 설정 속도를 조정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톡톡 쳐주면 1km씩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고,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10km씩 설정 속도를 조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조향 보조 장치,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유지해주면서 핸들까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보조 장치가 되겠고, 이거는 차간과의 거리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보조 장치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행하신 상태에서 총 4단계로 나눠서 제일 가깝게 그리고 멀게까지 1, 2, 3, 4 총 4단계로 나눠져서 차간 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공조장치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토 버튼을 누르면은 요즘 프로토 에어컨이라고 불리우는 국산차에 많이 들어있는 옵션이죠. 오토 버튼을 통해서 에어컨의 세기를 3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나오는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나오게, 다리 쪽만 나오게, 머리, 다리 둘 다 나오게 등등 다양한 경우의 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세기도 LCD 버튼을 눌러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버 올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조수석 쪽에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싱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23도, 이게 오른쪽 버튼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와서 운전 좌석과 동일하게 조수석에도 에어컨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에어컨을 끄시려면 오프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런트 같은 경우에는 앞창문 쪽에 열을 줘서 성에를 끼지 않게 해주는 버튼이고, 뒤에 이제 리어, 후방이라는 뜻이죠. 후방 쪽에 성에 끼지 않게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온도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이 버튼은 이제 핸다, 열선 핸들, 열선 스티어링 휠이 되겠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 버튼이에요. 공기청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공기 순환이 내기로 바뀌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밑에 미세먼지 지수도 이렇게 굿이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0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거고, 이게 40 이렇게 올라가면은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직관적인 버튼이죠. 통풍 시트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열선 시트 3단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계기판이 바뀌게 되는데, 에코 모드, 컴포트, 스포츠 모드, 이렇게 LCD 클러스터가 변하는 게 좀 멋있긴 합니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느끼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건 주차 보조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서라운드 뷰인데,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시면은 달리실 때만 화면이 나와요. 멈춰있을 때 왜 안 나오냐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후진할 때는 항상 서라운드 뷰가 나오게 되는데, 전진을 하게 될 때는 시속 19km 이하일 때만 나오신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고요. 서라운드 뷰 옆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 뒤쪽에 선블라인드 버튼이에요. 이렇게 버튼을 한 번만 톡 눌러주시면은, 자,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 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등 버튼이 굉장히 누르기 좋게 되어 있어요. 요즘 특히 외제차나 요즘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을 신경 써서 그런지 비상등이 좀 이상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은 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전원 및 볼륨 버튼이 있는데, 볼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연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볼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갑자기 볼륨을 끄실 때는 한번 싹 눌러주시면은 아예 오프가 이렇게 뜨게 되고, 길게 꾹 눌러주시면은 LCD가 꺼지게 됩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다시 LCD는 켜지게 되고요. 그 이제 말 그대로 맵, 내비게이션, 라디오, 그리고 미디어 버튼이 있는데, 이제 미디어 버튼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면은 블루투스, USB, 휴대폰 등 연결된 종류에 따라서 해당 컨텐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식 트랙, 이 두 버튼은 왼쪽 오른쪽으로 트랙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블루투스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됩니다.
여기 별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만의 즐겨찾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별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버튼 설정 버튼이 뜹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설정한 게 없어서 이렇게 뜨는데 뭐 하이브리드 상태, 아니면 DMB, 폼 프로젝션 이렇게 전화 등등 본인이 원하시는 버튼을 설정을 하면은 이 별 버튼을 눌렀을 때 즐겨찾기 버튼처럼 바로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업 버튼인데요.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말 그대로 설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설정에 대해서 이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튠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의 소리 종류를 바꿀 수가 있고 블루투스로 노래를 들으실 때도 노래를 바로바로 넘길 수 있게 그런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LCD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직관적으로 버튼들이 터치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지도, 또 감압식이 아니고 정전식이기 때문에 터치감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 차 자체 내비에서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T맵이나 카카오 내비는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를 쓰셔야만 이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이 계기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표지판 있죠, 이 계기판에서 볼 수가 있고, 만약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정보 표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이 계기판 위쪽에 HDA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존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그 기능 또한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가장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요. 그건 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질이 좋은데,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앞에 그리고 뒤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바로바로 1분 간격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건 본인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바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가 있고, USB에 연결을 해서 동영상을 빼서 시청도 가능합니다. 이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칸 같은 경우는 일단 차량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량 설정 버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조 장치라든지 즉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실내 무능 조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색상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설정을 해서 사용자 설정에 가시면은 정말 다양한 색깔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뀔 수가 있고, 밝기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무래도 벤츠나 BMW 같은 외제차에 비해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좌석 측면이나 뒷좌석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최대 밝기로 해도 낮에는 상대적으로 밝기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는 것 자체로도, 혹은 문을 잠금 해제할 때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열리면서 문 손잡이와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오는 웰컴 미러 라이트 기능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품격을 나타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승하차 편의 부분인데요. 차에서 내릴 때 차 시동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내리기 편하기 위해 시트가 뒤로 이동하게 되고, 반대로 차를 탈 때는 뒤로 당겨져 있던 시트가 딱 앞으로 당겨주면서 핸들 간의 거리를 좁혀주면서 차가 운전자를 맞이하는 기분을 충분히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석에서도 조수석 전동 시트를 이렇게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테이프도 다 떼지 않았네요. 아직 뗄 곳이 많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타게 되면은 이 정도 레그룸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운전석을 제일 끝까지 뒤로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참고로 제 키는 183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충분히 뒷좌석에서도 레그룸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석 선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차량 뒤편은 운전석에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했지만, 차 옆 문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량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에어컨을 조절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앞쪽에 있고, 뒷좌석의 도시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채널 버튼을 눌러서 라디오 트랙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고, 볼륨 또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볼륨을 이렇게 뮤트를 통해서 눌러줄 수 있고, 볼륨을 올리면 생기 넘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생기 넘치는 소리가 들리고, 식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트랙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죠. 비 오는 하루, 그리고 노천 카페 뭐 이런 노래들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모드 버튼은 뒷자리석의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앞좌석에 DMB를 조정하게 될지, 라디오를 켜게 될지, 블루투스 오디오를 켜게 될지 뒷자리에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블루투스 오디오를 선택을 했다 누른 다음에 이걸로 노래 트랙을 바꿀 수가 있고, 볼륨도 조절하실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뒷좌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있죠. 이렇게 뒤에 트렁크와 이어지는 통로를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골프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스키 장비를 직접 싣고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 긴 장비를 넣기 위해서 트렁크를 앞좌석까지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무려 출고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차량을 리뷰해 보았고요. 제가 낮에 좀 시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날씨가 안 좋아서 좀 밝은 곳에서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금 새벽 1시에 지하철에서 리뷰를 하게 돼서 좀 화질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차량의 주행기로 찾아볼 예정이고,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